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쓸공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오늘도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자, 우리 지난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1주년이 다 되어 간다. 맞아요. 그 김에 한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자, 그중 우리나라의 불리한 내용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알아봤었죠. 맞아요. IRA 법에 대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약간 요약하면서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때 IRA를 우리가 개관을 했고, 오늘은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나가봐요. 네. 자, 오늘도 돌아온 퀴즈 타임. 자, 복습용 퀴즈.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네. 줄여서 IRA라고 하는데, 네. 자,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 보건, 조세, 그리고 바로 이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내용, 영향이 큰 내용. 자,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죠. 네. 그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네. 청정 에너지 관련된 거. 예, 맞습니다. 청정 에너지죠. 쉽게 말하면 네. 석유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전기차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네, 네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네. 이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네. 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 큰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5월 10일 뉴욕타임스 논설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렇구나. 논설에 실릴 정도로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가 보네요. 네. 이게 논설에 실릴 정도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도대체 무슨 이슈인 거죠? 네, 뭔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이제 청정 에너지 개발과 그 에너지를 확대하는데 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네. 요 이제 청정 에너지를 빨리 이제 발전시켜야 되다 보니까 네. 미국 자본만 가지고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봐도 네. 미국 땅 안에서만 하면 뭐 네. 니네 공장도 다 짓고 니네 자본 들어와서 네.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미국 내에서만 한다면 그쵸. 우리 그 마당 안에서만 해라. 딴 데 가지는 마. 네, 그렇게 외국 자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캐나다의 한 자산운용사가 네. 미국에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회사를 샀습니다. 네. 산 거예요? 네, 샀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 회사는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라는 곳인데요. 네. 줄여서 BRP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BRP는 쉽게 말하면 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요쪽이랑 맞네요. 회사의 예. 목적상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회사 이제 미국 거 두 네. 개나 산 건데. 돈이 많은가 봐요. 예.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기업 돈 많은 이제 투자 회사가 기업 네. 인수 합병을 하는 거는 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왜 이슈가 돼서 논설에까지 실린 거죠? 예, 맞아요. 뭐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를 살 수도 있죠. 그쵸. 법으로 외국 투자 허용했는데. 그리고 뭐 가깝게 그쵸. 있으니까. 예. 범법 행위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부합하는 행위죠. 맞아. 미국 땅 안에서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이 발전 시설이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이 그치. 국가 기반 시설이 외국 회사 손에 들어가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보통 국가 소유가 많은 편이죠. 이런 에너지 회사들은. 네. 더군다나 미국은 이제까지 이런 기반 시설이 외국 자본이 전혀 그 소유를 안 했었다고 해요. 다 국가 소유였대요. 그러면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기반 시설이 그 맥쿼리, 그죠? 맥쿼리 부동산, 예, 자산운용사. 맞아요. 그분들이 많이 투자하잖아. 예, 고속도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터널 이런 것도 터널 투자하고. 다리. 지하철 9호선은 이제 빠져나갔지만 지하철 9호선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이제 이미 겪은 일인데 요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제 미국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일본의 투자 회사가 우리나라의 한전을 샀다. 요런 느낌인 거지. 어머, 너무 확 와닿았어요, 지금.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치. 절대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와 일본 사이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쪽은 우호 국가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붙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쵸. 미국 국민들, 캐나다 국민들 살짝 무시하고 싫어해요. 서로가 약간 좀 그런 면이 맞아. 있어요. 컨트리하다 뭐 이런 네,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발전 시설이 캐나다로 넘어간다? 이게 엄청난 약간 충격인 거죠. 미국인들한테는. 그러네요. 그 비유를 해주시니까 내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까 확 와닿았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리쇼어링이 기본 방침이잖아요. 우리 네. 땅 안에서 해라. 네. 그러면 캐나다 회사가 이제 미국에 위치한 발전 회사를 샀으니까 네. 취지에는 사실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에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그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네. 미국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소유 자체를 이런 네.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을 소유를 외국 기업이 하고 투자 수익도 외국 기업이 가져가고 네. 그렇게 되면 약간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래서 미국에서 이제 핫 이슈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논점이 나오고 있냐면, 네. 자, 일단 바이든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요게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뉴딜 정책과 이제 비교되는 법이에요. 그만큼 파급 효과도 클 거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나서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 사업을 한다는 거. 국가 주도로 한다는 네, 국가 거. 주도로. 국가 주도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뉴딜 정책이 좀 유사한데 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뉴딜 정책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예를 들어 댐 같은 걸 만들면 공사는 사기업이 하는데 소유는 정부가 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뉴딜 정책 때부터 이제까지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은 쭉 정부의 소유였죠. 보통은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초기에는 정부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요런 상황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 법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사기업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도록 촉진을 하는데 네. 그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소유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미국 청정 에너지 분야로 얼마나 진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분야가 예. 제일 떠오르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분야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게 어차피 탈석유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고, 그렇죠. 예, 미국에 가서 미리 깃발 꼽아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소유까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치 그 골드러시 때랑 비슷한 거죠. 금 찾으면 내 거야. 그죠? 청정 에너지 개발하면 내 거야. 네, 내 이거는. 거야. 이게 깃발 꼽으면 내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두렵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네.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라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펀드. 예, 댐 짓고 뭐 다리 짓고 뭐 발전 시설 요런 거를 돈을 이제 모아서 투자하러 이제 다니는 붐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어떤 시장이 열릴 것 같네요. 네, 근데요, 네. 이 시장이 이미 우리는 10년 전에 겪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비슷한 일 10년 전에 겪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맥쿼리 자산운용. 그렇구나. 네,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10년 선배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 건 아닌데 투자를 당해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본 경험이네요. 당해본 경험. 그러네. 저도 사실 이때 뭐 한창 일할 때라 가지고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9호선이 개통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맥쿼리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보통 공공기반 사업은 수익성 상관없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반면에 이때는 이제 수익성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되게 여의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타는데 수익성 때문에 4칸 이상을 운행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지옥철이었어. 그거에 막 밀어넣고 막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맞아요. 그리고 탈 수가 없고 몇 대 놓치고 급행을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이 사태를 조금 자세히 한번 우리 다시 되짚어봐요. 네네. 우리 한창 야근 많이 하던 시절, 그죠? 맞아요. 자, 호주의 자산운용사 맥쿼리. 이 회사가 이제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가 되죠. 네. 처음에는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9호선에 맥쿼리가 지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9호선 만들어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슈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사업자 선정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조용히 있다가 2대 주주가 된다는 걸 언제 알았냐. 2013년에 갑자기 요금을 500원을 올린다는 거야. 맞아. 요금도 비쌌던 것 같아. 그래서 신문이 난리가 났어. 보니까 이제 지하철 9호선에 2대 주주가 맥쿼리였대, 호주 애들.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서울시민 전 국민이 놀랬죠. 게다가 500원 올리겠대. 왜 우리 버스 요금 100원, 200원만 올려도 짜증나는데 지금 500원이 뭐냐고. 그러게. 그죠. 더군다나 지금 10년 전 500원이니까 더 비쌌지. 그러네요. 그죠? 거의 뭐 3분의 1이 오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조용히 하다가 이제 수익성이 안 나니까 500원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맥쿼리가 한국 정서를 좀 몰랐나? 올리면 난리 난다는 거 몰랐나? 그치. 이 공공요금 올리는 게 제일 난리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요 맥쿼리 사태가 자산운용사가 해외 공공서비스 부분에 진출한 초기 사례래요. 그 후부터 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 다리, 고속도로 등 공공 분야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수익성이 좀 된다는 거가 입증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였죠. 지구 떠날 때도 하여튼 수익을 깨보고 떠났어요. 그치. 9호선 타는 사람 꽤 많아요. 황금 노선이요. 황금 노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사람들이 내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 야, 이 서울 가서 지하철 타봤니? 엄청 빡빡해. 이거 다 돈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재미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 쪽에 이 자산운용들이 이 공공 분야로 많이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개발할 사회 기반 시설도 많은 데다가 돈도 좀 부족하니까 맞아요. 이런 사기업들이 와서 우리가 투자 좀 해줄게 하면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사결정권을 잃는 거야. 그렇죠. 맥커리 사태의 경우에도 막 서울시하고 우리나라 엄청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요 지하철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떠나고 그때 이제 주요 인물이었던 분들이 남아서 그 우리나라 시내버스 회사를 샀다고 해요. 지금 서울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10대 중에 한 대가 그 맥커리 출신 분들이 차린 펀드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재미를 봐서 이제 적용을 또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 사설에 이제 이번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사설 여기에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 외국 자본한테 사회 기반 시설을 넘겨줘 봤더니 이런 폐해가 나오지 않냐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의 피해는 사실 국민들이 요금을 올림으로써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보고 지금 피해를 보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죠. 뭐 우리는 다행히 이제 요금은 안 오른 상태로 됐지만 이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조차도 지금 10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한 이야기인데 맞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상황에 닥치니까 우리나라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제 안 된다. 사회 기반 시설은 우리 국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켜야 나오는 된다, 거예요. 이 스페인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스페인에도 이제 임대 아파트를 자산운용사가 지었는데 이제 임대료를 막 올리는 거예요. 수익성을 높이려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막 나가라고 내쫓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기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과 영리법인은 정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투자 활성화와 또 이제 공공 그 에너지 안보 거기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네. 잘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요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맥커리 사태까지 둘러봤네. 둘러봤죠. 요 맥커리 펀드가 부동산 분야에서 되게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꽤 최근에 많이 들어보는 펀드 이름이에요. 뭔가 대규모 그 빌딩 같은 거 건설하면 그 밑에 맥커리 펀드에 써 있고. 근데 이제 요 펀드가 뭐 최소 이익률 보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챙겨주는 거지 수익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요 맥커리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또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요즘 또 부동산 펀드가 워낙 또 주목받는 투자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또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활동을 넓혀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갑자기 맥커리가 자주 보인다 했더니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죠. 90년대 초반. 이때가 언젠지 아시죠? 신자유주의의 전성기.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빠지고 이제 사유화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로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쭉 쌓여 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역사의 맥락상에서 지금의 이런 사건들을 해석해 보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자, 쓸공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혹시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번씩.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이해하시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우리 또 쓸공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정보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합니다. 바이든이네.
그러네.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어떤 그 순간들이 계속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겠죠,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고 합시다.